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제의 엄청난 급락 이후에 만회를 하려고는 하는데 다 지금 만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돈이 될 수 있는 돈 되는 섹터 테마 첫 번째로 손창현 팀장의 선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봇 섹터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10%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하이닉스는 좀 버텨주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이나 섹터는 전부 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중에서 또 많이 떨어진 게 이 로봇입니다. 6월 초에 또 젠스랑 CEO가 왔을 때 그 고점에 대비해서 또 많이들 떨어졌는데 자, 로봇주들은 오히려 지금 좀 기회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네.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한 그런 투자 매매도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네네. 중국에 대한 그 로봇 관련된 부분의 수입을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장 초반부터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 침해를 이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 쪽에서의 사업 어떻게 보면 태양광도 그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기술도 미국 쪽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보면 하나의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LG그룹의 사장단들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쌈소 그런 이제 뭐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좀 방안의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수직 계열화를 이미 양호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수직 계열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로봇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있지만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어제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또 더 투자하고 성장시켜야 할 산업으로 로봇을 피지컬 AI를 또 꼽은 것도 또 하나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좀 볼게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인데 여전히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피지컬 AI 쪽에 대한 그런 부품을 공급을 하는 쪽에 수혜를 얻고 있는 그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이 로봇 바디 모듈에 대한 확장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기존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부품에서 피지컬 AI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좀 저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 이제 방안, 젠스랑 CEO의 방안을 한다라는 이슈에서 가장 좀 큰 수혜가 됐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로봇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정책 성과 관련돼서 이 두산 로보틱스 대표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인베스트먼트에 출자를 하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AI 밸류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두산 계열사들의 좀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동반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단기적으로 많이 고점에서 밀렸고 이슈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단기적인 반등은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와 화신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로봇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뭘까요? 역시 이제 앞에서도 잠깐 힌트를 드렸죠. LG 그룹주에 네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 쪽 관련돼서 쌈소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결과물이 없는데 이번에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는 피지컬 AI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가전 쪽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하나둘씩 나오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형 액침 냉각에 대한 그런 관련 수주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쪽의 감속기를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피지컬 AI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보합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내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LG전자, 젠스랑은 방한한다고 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계획들, 어떤 로봇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LG전자 함께 체크해 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늘 또 주셨네요. 오늘 시장이 왔다 갔다 막 좀 출렁이는데 눈에 띄는 건 확실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수급이 돌아서 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은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닥 시장이 부진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이게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역대급에 대한 개최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ADC라든지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AI 신약 관련된 부분 거기에 이제 CDMO 관련된 위탁 생산까지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붕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하반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제약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 그리고 빅파마의 기술 수출이 여전히 좀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 거기에서 성과를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보면 크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는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쉬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벤트가 열리고 있고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좋은 개별적인 회사들의 또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텐데 오늘 사실 또 아침에 알테오젠 관련된 뉴스 기술 수출 또 큰 거 하나 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는 이제 알테오젠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네.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대표님이 올해 기술 수출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본격화되면 작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올해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본격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젠을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뭐 지금 시점에서 9%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고 네. 그리고 오늘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한 35만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 알테오젠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뭐 기술 수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역시나 하반기에 다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고형암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유방암 관련돼서 임상이 좋은 데이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기술 수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고형암 관련돼서는 길리어드 그리고 다이치, 상교, 머크 등과의 뭐 계약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의 수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26만 원 갔던 주가가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네. 50% 넘게 하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부각이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오늘 뭐 7.3, 뭐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뭐 14만 원 정도 시점이 잘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한 1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리가캠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하나씩 봤는데 뭐 둘 다 가격이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도 크게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리를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여전히 이제 CDMO 관련된 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조 파업에 대한 완화가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7월 초에 법원 가처분 신청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조만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바이오 USA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면 중국향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 CDMO 기업들이 수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공장 증설에 이어서 6공장까지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캐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크레들지 화이자 그리고 일라이 일리 등도 동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지금 못 찍어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공장에 대한 증설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수익 캐시카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134만 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봐야 될 거냐? 1차적으로 앞선 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150만 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만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을 오히려 이제 좀 기회를 엿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홀딩스, 셀트리온도 지금 다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한번 그 중에서도 탑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엔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